부산 남포동의 구불구불한 시장통 골목에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낮에는 결코 열리지 않는 작은 가게 하나. 그 가게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문을 열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가게 앞에는 희미하게 옛날 물건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걸려 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온갖 기이한 물건들이 어렴풋이 보인다. 하지만 낮 동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가게를 주목하지 않는다. 마치 투명한 듯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상점 주인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젊어 보이고 때로는 아주 늙어 보인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의 손은 무수한 이야기를 만져본 듯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는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가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방문자 김민수의 이야기. 김민수는 3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사무실로 향했다. 점심시간에는 늘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마치 시계 태엽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었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고 주말에는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때웠다. 가끔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번거로워서 대부분 거절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끊었다. 어느 금요일 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퇴근한 민수는 지하철 막차를 놓치고 말았다.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는데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GPS가 없던 시절처럼 직감에 의존해서 걸었다. 그러다가 낡은 시장통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항상 어둠 속에 잠겨있던 작은 가게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창문 너머로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보였다. 녹슨 시계들, 빛바랜 사진들, 누군가의 낡은 일기장, 작은 유리병에 담긴 알 수 없는 것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민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가게 앞에 섰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천장까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각 물건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상점 주인이 나타나서 민수에게 작은 나침반을 보여주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북쪽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인은 그것이 길을 잃었을 때 쓰는 나침반이며 정말로 가야 할 곳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웃으며 거절했다. 자신은 매일 같은 길만 다니므로 길을 잃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매일 같은 길만 다니는 것이 바로 길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었다. 나침반을 구입한 후 민수는 며칠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보았다. 평소 절대 가지 않던 길이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작은 서점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찾던 책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읽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 이름은 수진이었고 민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 후로 민수는 매주 그 서점에 가서 수진과 만나게 되었다.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나침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가리켰고 민수는 그 길들을 따라 걸으며 새로운 장소들을 발견했다. 작은 카페, 숨겨진 공원, 오래된 서점가, 예술가들이 모이는 창작 공간. 그곳들에서 민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했다. 6개월 후 민수와 수지는 연인이 되었고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는 삶이었다. 나침반은 이제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방문자, 박은혜의 이야기. 박은혜는 55살의 과부였다.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옷은 그대로 옷장에 걸려 있었고 그의 칫솔도 세면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침에는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의 밥을 짓고 저녁에는 2개의 그릇을 차려 놓았다. 딸아이는 엄마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왔지만 은혜는 혼자 있을 때만 편안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남편이 정말로 없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외출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어느 날 밤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은혜는 어쩔 수 없이 마트에 나갔다.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들어섰다.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향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안에는 온갖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사진기, 빛바랜 편지들, 낡은 목걸이, 사용감이 많은 그릇들. 각 물건마다 누군가의 사연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은혜의 시선은 한 모서리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멈췄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의자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상점 주인이 다가와서 의자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안녕 상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헤어져야 할 것들을 넣어두면 그것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혜는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다. 며칠 동안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보내드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혜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먼저 남편의 면도기를 상자에 넣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안경, 즐겨 쓰던 만년필, 좋아하던 향수.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목걸이에서 풀어 상자에 넣었다. 상자 뚜껑을 닫으면서 은혜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상자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와 있었다.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부터 은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딸의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보다 밝은 목소리를 냈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남편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다. 몇 달 후 은혜는 남편과 함께 다니던 동네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 생각 때문에 힘들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일이었다. 세 번째 방문자, 고등학생 지훈의 이야기. 17살 지훈이는 학교에서 완전한 아웃사이더였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아이들이 농담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혼자서 책을 읽었다. 체육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에 선택되었고 조별과제에서는 항상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은 지훈을 이상한 애라고 불렀고 점점 더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지훈 자신도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훈은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지훈은 평소 가지 않던 시장 골목길을 걸었다. 뭔가 답답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다른 길로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따뜻한 불빛의 신비로운 가게였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의 눈에 띈 것은 구식 라디오였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는데도 어디선가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점 주인이 다가와서 그 라디오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들어야 할 음악을 들려주고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속 노래를 때로는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며칠 고민하다가 용돈을 모아 라디오를 샀다. 집에 가져와서 켜보니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며칠 후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반 친구들의 목소리였다. 라디오를 통해 지우는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민지는 지훈이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 걸기가 어려워하고 있었다. 성민이는 지훈의 그림 실력을 부러워하고 있었고 함께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했다. 혜진이는 지훈이 자신과 비슷한 웹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화하고 싶어 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서로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지훈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싫어할까 봐 먼저 말을 걸지 못했던 것이다. 라디오를 통해 들은 친구들의 진심을 안 지훈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처음으로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민지는 기뻐하며 그러자고 대답했다. 그날 점심시간 지훈은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성민이와는 미술 시간에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혜진이와는 쉬는 시간에 웹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훈의 세계는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다. 라디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소리가 아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었다. 지훈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학기 말이 되자 지훈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 뛰어난 그림 실력, 깊이 있는 대화 능력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은 지훈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방문자, 회사원 선영의 이야기. 37살 김선영은 완벽주의의 화신이었다. 회사에서는 항상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집에서도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옷장의 옷들은 색깔별로 정렬되어 있었고 냉장고 안의 음식들도 유통기한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런 성격 덕분에 선영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였고 동료들도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완벽한 결과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프로젝트를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던 선영은 길을 잘못 들었다. 평소 같으면 즉시 GPS를 켜서 정확한 길을 찾았겠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걷기로 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신비로운 가게였다. 가게 안에는 깨진 그릇들이 금으로 이어붙여진 채 진열되어 있었다. 일본의 긴스기 기법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각 그릇마다 깨진 자리가 다르고 금줄의 패턴도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상점 주인이 다가와서 그릇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두 한 번은 깨진 것들이지만 깨진 자리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원래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는 것이었다. 상처가 있기에 더 가치 있고 불완전함이 오히려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특히 여러 번 깨져서 금줄이 복잡하게 얽힌 작은 찻잔에 마음이 끌렸다. 그 찻잔은 깨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게 되었다. 주인은 그 찻잔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어울린다고 말했다. 찻잔을 집으로 가져온 선영은 매일 그것으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작은 흠과 실수들이 사실은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후 선영은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다. 예전 같으면 밤새 자책하며 완벽하게 고치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로 했다. 놀랍게도 동료들은 선영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더 좋아졌다. 선영은 처음으로 일의 즐거움을 느꼈다.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된 것이다. 실수를 했을 때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스기 찻잔은 이제 선영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때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되새겼다. 완벽하지 않은 하루도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5번째 방문자, 김할아버지의 이야기. 68살 김할아버지는 몇 달 전 회사에서 퇴직한 후 할 일이 없어 보내는 나날이었다. 40년간 다닌 회사에서 벗어나니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화제는 항상 옛날 이야기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점점 사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갔다. 평소보다 멀리 걸어보자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다가 낡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발견한 따뜻한 불빛의 가게는 마치 어린 시절의 추억 속 장소 같았다. 가게 안에서 할아버지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었다. 상점 주인이 다가와서 그 카메라의 특별함을 설명했다. 보통 카메라는 보이는 것을 찍지만 이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찍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이야기, 추억, 감정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샀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들을 렌즈에 담았다. 필름을 현상에서 받아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에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벤치에 혼자 앉은 노인의 사진에는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고 놀이터 아이들의 사진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 속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벤치의 노인에게는 돌아가신 아내와의 추억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의 엄마에게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사진을 통해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사진과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는 점점 동네의 이야기꾼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무료하고 의미 없는 노후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활기찬 삶이 되었다. 카메라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이자 삶의 목적을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동네에서는 할아버지를 사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신기했고 어른들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에필로그 상점 주인의 비밀. 상점 주인은 매일 밤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기다렸다. 그는 정확히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들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있다는 것. 용기, 평안, 소통 능력, 자기 수용,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은 열쇠를 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민수의 나침반은 사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험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은혜의 안녕 상자는 그녀 내면에 있던 평안과 수용의 마음을 끌어낸 것이었다. 지훈의 라디오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통 능력과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었다. 선영의 찻잔은 그녀 안에 숨어있던 자기 수용과 유연성을 깨우쳐 준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카메라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상점 주인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기다린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 안에 숨어있는 답을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런 가게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 안의 보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가게 문 앞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이 글귀를 읽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도전의 메시지가 된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다. 답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 상점 주인의 가게는 오늘 밤도 조용히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린다. 시장통 골목의 미스터리 가게.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